폭격을 맞은 듯 산 정상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거대한 암석들도 어지럽게 굴러다닙니다. 2012년부터 한 업체가 토석을 채취해온 곳입니다. 허가 면적은 29,000제곱미터. 기준인 3만 제곱미터에 조금 못 미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인근 마을은 늘 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진이 계속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고 해서 그 마을에서 빨래를 널어놓으면 그 빨래의 먼지가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이 업체가 작업 중인 또 다른 산지. 임산물을 채취하며 자연석을 반출하겠다고 신고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대형 암석이 마치 계단처럼 정밀하게 잘려나갔습니다. 폭약을 사용한 흔적도 보입니다. 임산물 채취 없이 토속만 캐낸 겁니다. 이런 불법 토속 채취로 파헤쳐진 산림은 축구장 9개 정도 크기인 모두 6만 7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는 지난해 말에야 업체 대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일이 다 세밀하게 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기로 들어온 것들을 신경 많이 쓰기 때문에. 전남 고흥의 또 다른 채석 현장. 위성 사진을 살펴보니 훼손된 지역이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허가구역 경계를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앞서 2차례나 불법 채취 혐의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허가받은 구역 내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눈에 잘 띄도록 그래서 적색으로 표시를 하고 사업경계구역을 백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산림청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적발한 불법 토속 채취는 300여 건에 달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고흥의 한 석산입니다. 허가받은 필지와 비교해보니 더 넓게 파헤쳐진 부분이 확인됩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허가구역 이외의 주변 지역에서 4,200세제곱미터의 토석을 불법 채취했다가 적발돼 2022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토석 16만여 세제곱미터를 불법 채취했다가 사법 처리됐지만 또 법을 어긴 겁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 채취한 면적에 대한 복구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뒤늦게 토석 채취 일시 중지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체, 허가받은 채취량의 2배가량을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채취했다가 현장 소장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업체와 대표자 모두 바뀌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허가구역 경계 표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채석장, 토석 채취 허가구역은 백색, 완충구역은 적색으로 경계를 나타내야 하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토석 채취가 허가 범위를 넘어섰는지 현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허가받은 구역 내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10m 완충구역 이제 어떻게 보면 버퍼 같은 개념인데 그때 눈에 잘 띄도록 그래서 적색으로 표시를 하고 사업경계구역을 백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산림청이 현장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 토석 채취장 35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경계구역과 완충구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산 정상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산 안쪽에는 아득한 높이의 절벽이 생겼고 암석은 흉물스럽게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2019년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입니다. 현재까지 4년 넘게 복구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사업자는 사실상 폐업 상태. 복구비 50억 원의 절반은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현실적인 복구 설계 기준에 맞기에는 이게 턱없이 지금 부족한 수준이어서 사업이 종료된 한 채석장. 10년이 지났지만 파헤쳐진 산 중턱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곳곳에 나무를 심긴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변엔 폐기물까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비만 오면 토사가 유출됩니다. 비만 오면 그 산자태 일어나요. 그래서 벌가잖아요 지금. 거기는 계속 산자태가 일어나요. 이 채석장은 복구가 완료돼 자치단체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석 위에 흙을 덮은 흔적만 있을 뿐 새로 심은 나무들은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계단식 암석 윗부분에만 흙을 덮고 나무를 심으면 되는 등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입니다.
많은 큰 어려움과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애초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특히 복구가 되지 않은 채석장은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높지만 산림청은 복구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 2월에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영광에 있는 한 토속 채취장.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취임 전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토속 채취 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김 전 군수는 취임 후 자신의 소유였던 해당 산지를 친척에게 이전했고 곧바로 채석업체에 팔았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토속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구역을 해주해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김 전 군수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채석 허가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하지만 업체는 더 이상 채석이 어렵다고 보고 현재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에서는 지난 2018년 토속 채취 허가를 부실하게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공무원 7명이 주의와 견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토속 채취 업체가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직원을 내세워 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토속 채취장 옆에 토속 채취 허가를 신청했는데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잇따라 같은 사업자인지 살필 것을 요구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영암의 한 채석장은 자치단체에서 산지 복구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해 식지한 수목이 고사하고 낙석 발생, 배수로 유실 등의 문제가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이게 뭐 산지관리위원회라든지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전문가 구성이 풀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시스템을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채석 사업은 한 번 허가가 나면 연장을 통해 10년에서 20-30년까지 장기적인 운영을 하는 만큼 인허가와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